Please, wake up. Come on, breathe. 아버지? 아버지. 새벽 2시 반. 강남의 편의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려 유리창을 흐리게 적셨다. 25살 강지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드레니지. 음료수 진열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깨진 소주병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손님, 지훈이 달려갔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아. 안 돼.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몸은 먼저 움직였다. 구급차를 부르는 동시에 남자의 가슴에 손을 포겠다. 하나, 둘, 셋. 지훈은 있는 힘껏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이 저렸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3분이 지났다. 지옥 같은 3분이었다. 그때 남자의 손가락이 떨렸다. 지훈이 숨을 멈췄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훈의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지훈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자는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시 속삭였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지훈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쓰러진 부자를 살렸는데 그 부자가 깨어나자마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지훈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강지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삐삐삐. 낡은 휴대폰 알람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다. 지훈은 눈을 떴다. 천장이 너무 가까웠다. 팔을 뻗으면 벽에 닿았다. 3제곱미터, 고시원 30만 원짜리 방이었다. 지훈은 몸을 일으켰다. 어제 남은 컵라면이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식은 국물을 후루룩 마셨다. 짜고 느끼했지만 배는 채워졌다. 오늘도 화이팅. 지훈은 작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지훈은 억지로라도 웃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25살 강지훈, 7살 때부터 고아였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기억이 없었다. 이름도 몰랐다. 가족도 몰랐다. 그냥 서울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 보육원 원장님이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넌 지혜롭고 훈훈한 아이가 될 거야. 원장님의 말을 지훈은 아직도 기억했다.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았다.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다. 혼자 살아야 했다. 지우는 3가지 일을 했다. 새벽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낮에는 식당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4시간만 잤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도 언젠가 꼭 성공할 거예요. 손님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지우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지훈에게는 꿈이 있었다. 작은 식당을 여는 것. 그곳에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 그게 지훈의 꿈이었다. 지훈은 1,000원짜리 김밥을 사서 출근길에 먹으며 걸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남동 펜트하우스. 박민주는 넓은 창가에 서 있었다. 250제곱미터의 집. 하지만 너무 조용했다.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58살이었다. 한성전자그룹의 회장.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남자. 벤틀리를 몰고 다니는 남자. 하지만 그 무엇도 그를 채워주지 못했다. 민주는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이 있었다. 물방울 모양의 점. 준호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준호, 민준의 아들. 아니, 있었던 아들. 18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7살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밤 민주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트럭이 달려왔다. 충돌, 비명, 그리고 어둠. 민준과 아내는 살았다. 하지만 준호는, 경찰은 말했다. 차가 불에 탔고 준호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민주는 그날 이후 18년을 지옥에서 살았다. 아내도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이제 민주는 혼자였다. 거대한 회사를 경영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도 먹지 않았다. 대신 소주를 마셨다. 매일 밤 혼자서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못났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차가운 유리가 심장에 닿았다. 직원들은 민준을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맞았다. 민주는 18년 동안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웃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빛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다시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오늘 밤도 이렇게 보낼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우는 편의점 카운터에 섰다. 새벽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피곤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놀란 듯 지훈을 쳐다봤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네, 손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지훈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민주는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두 남자, 한 명은 가진 것 없이 웃으며 살았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웃지 못했다. 하지만 둘은 몰랐다. 운명이 곧 그들을 이어줄 것이라는 것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지우는 구급차 안에서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님이 가게를 맡아주었다. 지우는 그냥 갈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을 살렸는데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지훈이 속삭였다. 민주는 흐릿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다.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흐렸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환자분이 깨어나면 꼭 뵙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민주는 완전히 깨어났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회장님, 비서 강 대리가 달려왔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기억이 돌아왔다. 편의점, 술, 가슴 통증. 그리고 그 사람은? 예, 누구 말씀이십니까? 날 살린 사람. 아, 편의점 알바생이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매일 찾아와서 회장님 상태를 물어봅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강지훈, 오늘도 올까? 네,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들어오게 해. 저녁 6시, 지훈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게. 문이 열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지훈은 불편했다. 시선이 너무 강렬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앉아. 민준이 옆 의자를 가리켰다. 지훈은 앉았다. 민준은 지훈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눈, 코, 입, 그리고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민준의 숨이 멎었다. 물방울 모양의 점. 준호. 18년 전 잃어버린 아들 준호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 왼쪽 눈 아래. 물방울 모양. 그 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왼쪽 눈 밑을 만졌다. 아,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 한.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저는 7살 전 기억이 없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잡았다. 7살? 네, 저는 고아예요. 7살 때 서울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됐대요. 기억도 없고 이름도 몰랐고 그래서 원장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강지훈이라고. 민준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2007년 준호가 사라지네. 7살. 준호의 나이. 서울. 사고가 난 곳 근처. 그리고 그 점. 어느 보육원이었죠?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해바라기 보육원이요. 서울 은평구에 있었어요. 민준은 알았다. 은평구. 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곳. 혹시 민준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은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당신 나이가 25이요. 민준은 계산했다. 2007년에 7살이었다면 지금 25살. 맞았다. 준호도 살아있다면 25살이었다. 회장님, 지훈이 불렀다. 민준은 정신을 차렸다. 미안해요. 그냥 당신이 우리 아들과 비슷해서. 아드님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7살이었죠.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저랑 같은 나이네요. 맞아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지훈을 계속 쳐다봤다. 볼수록 준호가 보였다. 눈매, 웃는 방식,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18년이 지났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다. 얼굴이 변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건 그저 민준의 간절한 바람일 뿐일까.
너무 오래 아들을 그리워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만 봐도 준호를 떠올리는 걸까? 죄송하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놀랐다. DNA 검사요? 네, 혹시 몰라서요. 당신이 제 아들일 수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웃었다. 괜찮아요. 해보죠.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어요. 혹시 제가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있다는 게.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을 참았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병실에 남았다. 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7살 준호. 왼쪽 눈 아래 물방울점. 그리고 오늘 본 지훈 25살. 왼쪽 눈 아래 물방울점. 준호야, 정말 네가 맞니? 아빠가 드디어 너를 찾은 걸까?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싹 텄다. 그날 밤을 민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2007년 12월 12일.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이었다. 민주는 아내 수진과 7살 아들 준호와 함께 회사 송년회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아빠, 눈 정말 많이 오네. 뒷좌석에서 준호가 소리쳤다. 창밖을 신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왼쪽 눈 아래 물방울점이 귀엽게 보였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눈사람 만들까? 민준이 백미러로 준호를 보며 웃었다. 진짜 약속이야, 아빠. 그래, 약속. 수진이 옆에서 미소 지었다. 당신 회사 일 괜찮아? 내일도 바쁘잖아. 괜찮아. 준호랑 약속했는걸. 행복한 순간이었다. 따뜻한 차 안. 사랑하는 가족, 내리는 눈. 바로 그때였다. 왼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조심해. 수진의 비명. 지우. 엄청난 충격. 유리 깨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어둠. 민주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당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 깁스를 했다.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다. 준호는 어디 있어? 민준이 물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바로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박민준 씨, 우리 아들은요? 준호는 어디 있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드님은 사고 현장에서 차에 불이 붙어 시신을 수습했지만 뭐라고요?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에요. 우리 준호가 죽을 리 없어. 수진이 울부짖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 취한 트럭 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민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했다. 준호.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준호. 눈사람 만들자던 준호.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사고 현장. 트럭 기사 이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차에서 내려 충돌한 승용차를 봤다. 불이 나기 시작했다. 젠장, 큰일 났네. 그는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뒷좌석에서 작은 손이 움직였다. 철수는 놀라 문을 열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어. 철수는 당황했다. 경찰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은 감옥에 갈 것이었다. 음주운전, 뺑소니. 어떡하지? 불길이 커졌다. 철수는 아이를 끌어냈다. 차에서 멀리 옮겼다. 듀?
차가 폭발했다. 철수는 겁에 질렸다. 그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도망쳤다. 멀리, 멀리. 이틀 후 서울 은평구. 철수는 해바라기 보육원 앞에 차를 세웠다. 뒷좌석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다. 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했다. 들킬까봐 그냥 약국에서 붕대와 소독약을 샀다. 야, 일어나. 철수가 아이를 흔들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디? 여기 어디야? 아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집이 어디야? 몰라. 부모님은 엄마, 아빠.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철수는 깨달았다.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 이름은? 몰라. 나, 누구야?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아이를 경찰에 데려가면 자신이 잡힐 것이다. 하지만 그냥 버릴 수도 없었다. 그는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놨다. 여기서 기다려. 누가 올 거야. 어디가? 가지 마. 아이가 철수의 옷을 잡았다. 하지만 철수는 뿌리치고 차에 올랐다. 부르릉. 차가 떠났다. 아이는 보육원 문 앞에 혼자 남았다. 눈이 내렸다. 차가웠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렸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이는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원장 김순자가 문을 열었다. 어머, 문 앞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피가 말라 있었다. 옷은 찢어졌다. 애야, 정신 차려. 순자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떠. 여기, 어디예요? 보육원이야. 넌 누구니? 이름이 뭐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종 아동 명단에 맞는 아이가 없었다. 사고로 죽은 아이들 명단에는 있었지만 시신이 확인됐기 때문에 찾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보육원에 남았다. 순자가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훈이라고 하자. 지혜롭고 훈훈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야. 지훈, 강지훈. 아이는 새 이름을 받았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불, 비명, 엄마,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같은 시각 한남동. 민주는 준호의 빈 방에 앉아 있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준호야. 민주는 작은 시계를 집어들었다. 준호가 차고 다니던 어린이용 시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이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가 못났어. 민주는 울었다. 수진도 옆방에서 울고 있었다. 그날부터 박민준의 집은 지옥이 되었다. 5년이 지났다. 수진은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수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준호한테 가서 엄마가 왜 이제 오냐고 혼날 것 같아. 여보, 당신은 오래 살아줘.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진은 눈을 감았다. 민주는 또 울었다. 아들도 아내도 잃었다. 18년이 지났다. 민주는 매년 12월 12일이 되면 작은 무덤 앞에 갔다. 준호의 무덤. 시신은 없었지만 민준이 만든 무덤이었다. 준호야, 아빠야, 또 왔어.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아빠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해. 매일 내 생각을 해. 네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5살이겠지? 대학생이 됐을까? 여자친구는 생겼을까?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민주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같은 날 지우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는 틈에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왜 눈만 보면 슬플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왜일까? 무엇이 그를 슬프게 만드는 걸까?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지우는 작게 속삭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하지만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들. 18년, 한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줄 알고 살았다. 한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줄 알고 살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편의점 바닥에서, 죽음의 경계에서,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DNA 검사 샘플이 병원 연구소로 보내졌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민주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준호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한 남일까? 하지만 민준만 초조한 게 아니었다. 비서 강민수는 불안했다. 강민수는 민준의 비서로 15년을 일했다. 민준이 준호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옆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회사를 키웠다. 민준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은밀히 회사 돈을 빼돌렸다. 50억 원. 민준은 몰랐다. 그는 너무 슬픔에 잠겨 회사 일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강민수는 그 틈을 이용했다. 하지만 만약 민준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만약 그 편의점 알바생이 정말 준호라면, 민준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회사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강민수의 횡령이 들통날 것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강민수는 지훈을 막아야 했다. 목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죠? 저는 박민준 회장님의 비서 강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이태원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오후 5시? 지훈은 의아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손님이 별로 없었다. 강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40 중반의 남자. 검은색 정장. 차가운 눈빛. 어서 오세요. 지훈이 앉았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강민수는 잠시 지훈을 쳐다봤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지훈이 가방 지퍼를 열었다. 눈이 커졌다. 돈이었다. 10,000원권 다발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이게 1억 원입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1억 원. 지훈이 편의점에서 3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다. 왜 이걸 저한테? 강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지훈 씨, 솔직하게 말하죠. 당신이 회장님의 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회장님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아들이라고 착각하시죠.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이 돈을? 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DNA 검사도 하지 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면 당신 인생이 바뀌어요. 고시원에서 나올 수 있고 편의점 알바도 그만둘 수 있고 당신이 꿈꾸던 식당도 차릴 수 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유혹적이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1억 원.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제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주인 아주머니한테 사정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이불을 3장 덮고 잤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강민수가 웃었다. 지훈의 손이 가방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말. 지훈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민준 회장님의 눈빛. 아들을 찾고 싶어 하는 간절한 눈빛. 지훈은
천천히 손을 걷었다. 죄송하지만, 예?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왜죠? 뭐가 불만이에요? 더 드릴까요? 2억? 3억? 아니에요. 지우는 가방을 밀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원해요. 진실? 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만약 아니라면 실망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도 안 하고 도망치는 건 싫어요. 지우는 일어섰다. 전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만약 제가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18년 동안 저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돈으로 배신할 순 없어요. 강민수는 이를 갈았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지후는 카페를 나갔다. 밖에서 비를 맞으며 지후는 깊게 숨을 쉬었다. 1억 원. 거절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후회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괜찮아.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다. 민준에게 이 일을 말해야 했다. 카페 안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 멍청한 놈. 계획이 실패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강민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병원 연구소죠? 박민준 회장의 DNA 검사 건인데요. 강민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떠올랐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났다. 금요일 오후 민주는 병원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이 떨렸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새 메일이 하나 있었다. 발신자 세브란스 병원 유전자 검사실.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메일이 열렸다. DNA 검사 결과 통보. 박민준님과 강지훈님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사 결과 음성, 네게티브, 일치율 0.02%. 두 분은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노트북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아니야, 아닐 리가 없어. 하지만 화면의 글자는 명확했다. 음성 0.02%. 부자 관계 아님.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점, 그 눈빛, 그 나이, 모든 게 맞았는데 내가 착각한 거였어? 민주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래, 내가 너무 간절했나 봐. 준호를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이라고 믿으려 했나 봐. 눈물이 흘렀다. 18년 만에 느꼈던 희망,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비서실에 전화했다. 강비서, 네, 회장님. 강지훈 씨가 병원에 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예, 그게 무슨, 내 얼굴 보기 싫을 거야.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소주병이 여러 개 있었다.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민주는 뚜껑을 땄다. 그리고 마셨다. 한 병, 두 병. 준호야, 아빠는 이제 지쳤어. 같은 시각, 지우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서 경비가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왜요? 저 박민준 회장님 면회 왔는데요. 회장님께서 면회 금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지? 지우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됐다. 지우는 멍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날 밤 11시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지우는 고시원방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민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불안했다. 뭔가 잘못됐다. 지우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너 박민준 회장 아니? 네, 아는데요. 왜요? 방금 뉴스 속보 떴어.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구급차가 출동했대. 박민준 회장이 위독하다고.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상태가 심각한가 봐.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밖을 봤다. 폭우였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지훈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남에서 한남동까지 15km. 택시를 탈 돈이 없었다. 버스는 끊겼다. 지훈은 뛰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옷이 흠뻑 젖었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지훈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민주는 그저 자신이 살린 사람이었다. 며칠 전에 만난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 사람이 다칠까봐, 사라질까봐. 지훈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피가 났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다. 10km, 12km, 15km. 마침내 한남동 펜트하우스 건물이 보였다. 펜트하우스 로비. 죄송합니다.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가 막아섰다. 박민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위급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가족이나 관계자만. 저 관계자예요. 제발. 지훈은 경비를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 경비가 뒤따라왔지만 문이 닫혔다. 20층, 25층, 30층. 문이 열렸다.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지훈은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회장님, 저예요. 강지훈이에요. 쾅쾅쾅.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지훈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젠장. 지훈은 어깨로 문을 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회장님. 지훈이 소리쳤다. 거실에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침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봤다. 민준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옆에 빈 소주병들, 그리고 수면제통, 알약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안 돼. 지훈은 민준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깨어나세요.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숨은 약하게 쉬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을 흔들었다. 깨어나세요, 제발. 민준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다. 죽으면 안 돼요. 전 아직 진실을 모르잖아요. 지훈은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러세요? 왜 저를 피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훈은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민준을 안았다.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민준의 입술이 움직였다. 작은 소리가 나왔다. 준호야. 지훈의 가슴이 뛰었다.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곁에 있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의식을 잃었다. 삐용, 삐용.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위세척 준비.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제세동기. 지훈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지훈은 기도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지훈이 달려갔다. 환자는 다행히 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은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 또 병원이었다. 회장님,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옷이 더럽고 찢어져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당신이 왜?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왜 왔어요? DNA 검사 결과 봤잖아요. 우린 남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결과를 못 봤어요. 회장님이 절 차단하셨잖아요. 그럼 왜 온 거죠? 걱정됐으니까요. 지훈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남이든 아니든 회장님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지훈도 울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혈연이든 아니든 이미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민준의 병실에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뒤따라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민준이 물었다. 회장님, 조사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꺼냈다. 회장님이 받으신 DNA 검사 결과 이메일 말입니다. 그게 가짜였습니다. 뭐라고요? 민준과 지훈이 동시에 소리쳤다.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가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실제 검사 결과는 아직 발송되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결과는? 의사는 서류를 꺼냈다. 세브란스 병원 로고가 선명했다. 박민준님과 강지훈님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천천히 읽었다. 일치율 99.99%. 민준의 숨이 멎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럼 정말? 민준은 지훈을 돌아봤다. 지훈도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지훈 씨는 박민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박준호 씨가 맞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그리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비서 강민수. 그가 이메일을 조작했고 회장님을 자살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듣지 못했다. 그는 지훈만 바라봤다. 준호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네가 맞구나. 정말 내 아들이구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래.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걸어갔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찾던 내 아들. 민준은 지훈을 꽉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네가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버지. 지훈도 민준을 안았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다. 흐릿한 기억들, 따뜻한 품, 이 향기. 아빠, 눈사람 만들자. 그래, 준호야, 약속이야. 차 안, 눈, 웃음. 그리고 갑자기 밝은 빛, 충격, 비명. 아빠, 준호야. 지훈은 숨을 헐떡였다. 저,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나요. 뭐가? 차, 사고,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 저를 부르시던. 민주는 더 세게 지훈을 안았다. 그래, 맞아. 그날 밤이었어. 눈이 내렸고 우린 집으로 가고 있었고. 엄마는 어디 계세요? 민준의 몸이 굳었다. 엄마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훈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희미했다. 미안해요. 엄마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사진도 많이 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보여줄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의사와 경찰은 조용히 물러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어제의 폭풍우는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민주는 지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18년을 기다렸어.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어딘가 살아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 아버지,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우는 울면서 웃었다. 네, 저도요. 이제 저도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민준도 웃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래,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병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18년의 어둠이 끝났다. 이제 빛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거대한 거실, 넓은 침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지후는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전까지 3제곱미터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럼 내 집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버지, 지훈이 민준의 말을 끊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네가 18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젠 편하게. 아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민주는 놀랐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요. 지훈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밥 같이 먹고 영화 같이 보고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그리고 하나만 도와주세요. 뭔데?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된 요리 학교에서요. 언젠가 제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민주는 웃었다. 그래, 그건 당연히 도와줄게.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서울 최고의 요리 학교에 등록했다. 민준이 학비를 냈다. 매일 아침 6시 지후는 일어나 학교로 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뭘 배웠어? 김치찌개요. 아버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지후는 부엌으로 갔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요리했다. 김치를 볶고 육수를 끓이고 두부를 넣었다. 30분 후 뜨거운 김치찌개가 완성됐다. 자, 드셔보세요.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 맛, 맛없어요? 아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자주 만들어줬어. 네가 어렸을 때 넌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정말요? 그래, 한 그릇 다 비우고 맛있다고 웃곤 했지. 지훈도 눈물이 났다. 다행이다. 엄마 맛을 찾은 것 같아서. 두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다. 18년 만에 가족의 맛을 다시 느꼈다. 저녁, 민준과 지우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한강이 멀리 보였다. 아버지, 응?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착하고 따뜻하고 항상 웃는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저도 엄마를 사랑했나요? 그럼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다녔어. 엄마가 어디 가면 울면서 찾곤 했지.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민준도 하늘을 봤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준호가 살아있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변했다. 술을 끊었다. 더 이상 혼자 방에서 우울해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지훈과 함께 밥을 먹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직원들은 놀랐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믿을 수 없어. 18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야. 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복지를 개선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준의 새 경영 철학이었다. 주말 민준과 지훈은 시장에 갔다. 아버지, 이거 사요. 지훈이 신난 목소리로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래, 뭐든지 사. 민준은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갔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유명한 회장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아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했다.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아버지, 당근은 이렇게 써세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민준은 웃었다. 58살에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저녁 식사를 하며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잊어버려요. 과거를? 네, 슬픈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요.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너 때문에 아빠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이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준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다. 지훈과 함께 사진을 봤다. 이게 네가 5살 때야. 놀이공원에서 찍었어. 진짜 귀엽네요. 이건 첫 생일. 케이크에 손을 넣어서 엄마가 놀랐어. 하하,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밤새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잃어버린 18년을 조금씩 채워갔다.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한 달 후 지훈은 5kg이 쪘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동안 너무 말랐어. 민주는 행복했다. 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지훈도 행복했다. 가족이 있다는 게 18년의 아픔은 천천히 아물어갔다. 이제 그들에겐 미래만 남았다.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 2년이 흘렀다. 봄날 벚꽃이 만개했다.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 새간판이 걸렸다. 준호네 부엌. 30석 규모의 작은 식당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나무 테이블, 아늑한 조명,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훈은 요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식당을 열었다. 아버지, 떨려요. 개업 첫날 아침 지훈이 말했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민준이 앞치마를 매며 웃었다. 그도 앞치마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설거지 담당이시죠? 그럼 내가 설거지는 잘해. 오전 11시 문이 열렸다.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해바라기 보육원 아이들이었다. 지훈 형, 오빠? 아이들이 달려왔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안아줬다. 오늘은 형이 특별히 만든 거 먹자. 다 무료야. 진짜? 그럼. 지훈은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 아이들은 한 그릇씩 받아들고 맛있게 먹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더 주세요. 지훈은 행복했다. 민주는 뒤에서 설거지를 하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손님이 놀라 물었다. 민준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설거지요. 우리 아들 식당이거든요. 민준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지훈과 민준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오늘 성공적이었죠? 그럼 대박이야.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두 사람은 웃었다. 민준은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준호야, 아빠가 회사에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이요? 수진재단. 내 엄마 이름으로 고아들을 돕는 재단이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보육원 지원, 장학금, 직업교육 다 할 거야. 네가 받지 못했던 걸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게. 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책도 썼어. 민주는 원고 뭉치를 꺼냈다. 18년의 기다림,
너를 찾는 이야기야. 출판하면 인쇄는 전부 재단에 기부할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니야, 고마운 건 나지. 네가 돌아와줘서. 주말 민준과 지우는 묘지를 찾았다. 수진의 묘 앞이었다. 새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민준이 말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준호가 살아있었어. 고마워.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워. 지훈도 말했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기억 안 나지만.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랑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기뻐하시죠? 바람이 불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다. 민준과 지훈은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살게요. 지훈이 약속했다. 하늘은 맑았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과 지훈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지훈은 민준의 팔을 끼었다. 아버지, 18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네가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다. 강물이 반짝였다. 봄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아버지, 응? 우리 앞으로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민주는 웃었다. 100년? 그거면 내가 158살까지 사는 건데? 그럼 그렇게 사세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18년의 어둠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엔 빛나는 미래만 남았다.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만난 두 사람, 영원히 함께할 두 사람. 행복한 결말이었다. 여러분, 지훈과 민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의점 알바생이 쓰러진 부자를 살렸는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 찾던 아버지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훈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민준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민준은 18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들을 다시 만났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가족을 꼭 안아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